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KMW가 최근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손바뀜이라고 보고 있고요. 되돌림 비율까지 왔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어딘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종목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이 8월 19일이에요. 시장이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악재가 있었고 오르비텍, 한전기술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의 조정을 거의 1% 가까이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MW도 오늘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세가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8월 초에는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얘기를 못 해드렸죠. 그런데 매도를 좀 반복을 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10가지 종목이죠.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도 비중 축소 의견을 같이 드린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아마 짜증도 나고 갑갑하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와 매수는 항상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죠. 그때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지를 못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 추세도 역시 깨지게 되면서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8월 11일이면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인데 이 지지를 돌파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 하락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왜 최근에 하락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6,7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5,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매도 비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주가가 올라갈 때 기관 쪽에서 여기에선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기관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악재라고 보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비가 전환이 지속적으로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늘어나게 되면 EPS가 PBR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악재가 공존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가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매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혹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KMW의 주수급은요 위에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는 손바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추가 상장 이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다. 어차피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이었어요. 나올 수밖에 밖에 없는 물량.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실적의 변화가 없죠. 실적의 변화는 없다. 여전히 1분기, 2분기, 3분기는 적자가 지속이 되고 4분기에는 흑자가 유지가 될 거고요.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6년에는
큰 폭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큰 폭 실적 증가. 증가라고 하는 건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KMW를 얘기를 할 때도 3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 2년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반등 나올까? 어디까지 하락할까?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이에 따라서 비중을 줄이고 늘리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시켜 드릴게요. 주가가 실질적으로 6,750원부터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동안 박스권으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다가 고점이 하나가 형성이 됐고 지지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때까지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지지와 저항이 공존을 했던 가격이 1,500원 전후부터 시작을 해서 9,800원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때가 되게 되면 저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6,00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방어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점끼리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이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상승 추세를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지지선이 나오는 곳이 이 가격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은 11,300원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폭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가격인 겁니다. 11,1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1,400원. 이때는 이전의 저항이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여기에서 이탈을 했다. 12,500원에서 지지를 못했다면 지금 가격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첫 번째는 추세 지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전의 고점은요. 뭐가 되는 거냐면 지지가 되는 겁니다. 지지가. 그래서 이전에 고점이 여기 있었잖아요. 고점이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 고점은 지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정을 받고 그래서 그때 반등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조정을 받고 상승 추세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추세를 이탈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 전환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을 급락을 했죠. 왜? 12 전환 사채가 추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추가 상장이 한 번만 된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2,500원마저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지지가 있는데 하나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750원부터 시작을 해서 15,450원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게 하나의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 피보나치 50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여러 개, 두 개 이상이라고 하죠. 두 개 이상일 경우는 저는 복합 반등 이런 표현을 써요. 복합 반등, 합성 지지 이런 표현을 저는 쓰는데
지지가 두 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강력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지가 세 개일 경우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지의 경우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추세가 있죠. 추세. 여기처럼 전 고점은 지지인 거죠. 전 고점 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피보나치가 있죠. 피보나치. 따라서 이 가격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점이 여기에서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했던 걸 빠르게 정리를 하셔서 그 다음에 이때는 지지가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죠. 저점과 함께 피보나치 6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 가격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 비중 축소를 하셔야겠죠. 비중 축소 진행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재매수가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마저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바닥까지 온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때는 다시 비중 축소, 이러면서 비중 조절로 매매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2년에서 3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5배는. 이걸 견딜 수가 있어요. 무조건 들고 있는다라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11,000원부터 11,100원입니다. 11,1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1,400원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매매에 녹여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없으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10종목을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종목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관리를 해드리고요. 제가 8월 달에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번호가 없어졌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예전엔 문자였는데 지금은 이 무료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중복 가능이니까 요거 다 3개 클릭하면 되고, 연락처 이렇게 있죠. 연락처 적어서 뭐 010 땡땡땡을 하고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주소를 보내드릴 겁니다. 앞서 10종목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타 종목으로서 PNT 이런 종목도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14일 날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8월 14일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매수를 했어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단기 매매가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이 10종목을 다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이 종목들이 중요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이 10종목이 없는데 뭐 상관이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 종목도 계속 언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적어 드리고 있으니 뭐 이 단타 쳐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신청하시면 제가 텔레그램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리려고 만든 자료인 거고요. 혹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